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코너가 이제 장수 코너인데요. 워낙 이제 반응이 좋고 기다리는 이제 그 팬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래됐는데 앞으로도 향후 10년은 책임져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자로 계속 있는 한 이런 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송 기자님도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 예, 신년 덕담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성환용 기자님께서 오늘 그 발제를 준비해 오셨죠? 예,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국민의힘 안팎의 이런저런 얘기하고요. 또 민주당 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낙연 신당 중심으로 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치 현안을 가지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서 5.18 정신이 헌법 수록에 반영이 되는 걸 적극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광주에서 당선되기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도 이제 덧붙였는데요. 또 이틀 전에는 이제 또 대구를 찾았고 정치적인 출생지 같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었고 또 얼마 전에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 직후에는 대한노인회를 찾아서 직접 이제 사과도 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최근 행보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치인을 나이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구분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면 약간 보병이 아니라 기병 같은 느낌을 갖게 돼요. 굉장히 신속하고 그다음에 대응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권의 논란이 있잖아요. 그 논란과 별개로 최근의 행보만 보면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대한노인회장에 대한 노인회에 대한 사과도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점들이 거의 기병을 연상케 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어떤 약간 노쇠한 이미지, 그런 거를 탈바꿈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논란은 또 별개로 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는 아마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는 저 정도면 총선에서 우리가 좀 뭔가 그동안의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하다. 물론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이제 바라봐 주셨는데요. 발빠른 행보를 이제 특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네, 성 의원님은요? 그래서 정치인이 찾아다니는 지역마다 이렇게 연고를 강조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대구에 가서 낙동강 얘기했고요. 법무장관 때 이미 그렇게 했었죠. 네. 정치적인 출생지 같은 곳이다. 같은 출생지라고는 얘기 안 했고요. 또 광주에 가서는 5.18 정신 헌법에 수록해야 된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오늘 또 청주에 갔어요. 청주에 가서 어릴 때 성당에 다녔었고 거기서 복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도 다녔고 또 그 무심천 뚝방길을 걸어서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그전에 국민학교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국민학교를 다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나이가 젊은 게 그렇습니다. 젊은 게 아닙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박수하고 환호를 좀 유도하고 정당 대표 비대위원장으로서 할 만한 행보들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이걸 가지고 신년 인사차 또 본인 비대위원장 취임 인사차 다니는 거기 때문에 잘 하고 있다 그냥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노인회 찾아가서 이제 한 번 더 사과한 거는 당연히 이 노인 유권자들을 굉장히 중요한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의 대표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고요.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경우 비대위원이 사퇴한 걸로 그쳤으면 좀 미흡했을 텐데. 본인이 한 번 더 찾아가서 좀 이렇게 야단 맞는 모습도 좀 보이고 저희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진짜로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대한노인회장이 김호일 전 의원인데 이분이 옛날에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노인회장이지만 이분이 완력도 대단히 세고요.
한 주먹 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인데 그 굉장히 그 한동훈 위원장을 아주 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만면에 웃음을 띠고 뭐 그런 훈훈한 모양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약간 좀 걱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그 전국 최대 현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 지난주죠 26일 날 취임사할 때 조금 말을 좀 지나치게 좀 독하게 했던 게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대범죄가 법에 따라 처벌받는 걸 막는 게 지상 목표인 민주당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또 뭐 386이 486, 586 되도록 대대손손 국민들 위해 군림하고 가르치려고 든다. 뭐 운동권, 특권 세력, 개딸 전체주의. 아니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너무 심한 얘기거든요. 이제 물론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 중에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을 해야 한다. 그리고 뭐 이건 독재 정권이다. 지금 독재 정권이라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증오와 저주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런 이제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야당을 강하게 비난하는 발언은 일단은 멈췄어요. 네. 뭐 다행인데. 약간의 뭐 기존 정치인은 아니지만 기존 정치인들이 좀 지나치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발언은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 전환을 해주는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걸 조금만 좀 충족을 시켜주셨으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당 지지자가 이제 강성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을 또 이제 바로 잡는 그런 모습도 좋게 보였는데요. 두 분 다 최근 뭐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이제 좀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내놓으셨습니다. 이제 추후 행보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이제 개혁신당을 창당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온라인으로 당원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2만 명을 돌파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준석 신당에 합류한 이제 허은하 의원은 신당 합류를 타진한 현역 의원이 10명이 넘었고 또 중진도 포함이 됐고 이 중에는 민주당 의원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준석 신당 한 20일쯤에 이제 본격적인 신당 창당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신당 창당하는 거는 뭐 창당의 자유가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타진이라고 하는 거와 실제 행동에 옮겨서 그 당에 입당하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네. 그냥 신당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은 꽤 있을 거예요. 뭐 저 당이 혹시 뭐 잘 될라나 뭐 이런 식의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공천을 앞두고 있으면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거기와 실제 그 당에 입당하는 문제는 굉장한 거리가 있다는 게 저희들의 경험이고 네. 그러다 보면 지금 허은하 의원이 뭐 허은하 전 의원이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화될 것인가. 뭐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이낙연 신당, 뭐 이준석 신당, 뭐 여러 가지 신당이 있잖아요. 네. 이런 신당들이 각계약전식으로 계속해서 아마 최종적으로 총선 때까지 임하게 될까? 이런 좀 의문은 있어요. 계속 연대 얘기가 나오고 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지금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더 신당에 대한 기대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전국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최근 행보를 보고 상당히 이제 자신감 있는 모습, 특히 이제 총선 후에 만약에 이제 여당이 이제 많이 열세이고 참패를 하게 된다면 자신의 당과 합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뭐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기 때문에 좀 근거 있는 자신감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신당 이 총선에 중진 의원을 포함해서 또 민주당 인사를 포함해서 좀 어느 정도 외연 확장이 되고 좀 영향력,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이준석 전 대표 혼자 뭐 잘 하느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네. 다른 당 사정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에 국민의힘이 좀 그 중도 쪽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서 중도 보수 내지 온건 중도 이런 성향의 유권자들을 많이 흡수할 수 있다. 그러면 이준석 신당의 입지가 좀 이렇게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우리 유권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낙연 신당 뭐 좀 이따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쪽에서 이제 민주당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지금 일부 떨어져 나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다 흡수를 못 하고 있죠. 그분들 중에 일부가 또 이준석 신당을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온전히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낙연 신당 쪽에서 그냥 흡수해버릴지 아니면 혹시 이재명 민주당이 또 뭐 대대적인 혁신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도로 유권자들을 데리고 갈지 이런 것들을 좀 두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한동훈 위원장하고 어떤 개혁 보수 내지 온건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을 놓고 지금 경쟁하는 체제에 들어갔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역 의원들은 뭐 당을 새로 만드는 마당에 뭐 많이 온다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장사를 하는 겁니다. 네. 그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공천을 좀 두고 봐야 돼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이제 공정하면서도 멋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은 참 굉장히 멋지게 했는데 실제로 공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거기서 공천을 못 받게 되면 떨어져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 현역 의원들이 이준석 신당에 참여하는 문제도 국민의힘 쪽 사정에 좀 달렸다.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칭 이제 뭐 개혁 신당인데 이런 타이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보수 당인지 아니면 이제 진보 당인지 뭐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제 뭐 또 캐치플레이즈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빅텐트로 과연 가느냐가 이제 주요 관심사인데요. 이번 주로 예고됐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 이재명 대표의 이제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이달 말로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측근 중에 이제 한 명인 그 신경민 전 의원이 이미 신호등은 유턴과 좌회전이 없는 신호등 앞에 잠깐 빨간불 앞에 서 있는 거다. 곧 신호가 바뀌면 파란 신호등으로 바뀔 때 직진을 할 것이다. 이런 이제 언급을 어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했었는데요. 앞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그동안 그 이준석 전 대표와의 신당 그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일관했었는데 신년 들어서 기류가 좀 바뀌었습니다. 합당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는데 과연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은 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제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 문제를 왜 열어놨을까? 뭐 이런 부분이 궁금해지는 대목이잖아요. 네.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단독으로 신당을 만들었을 경우에 이준석 신당이든 이낙연 신당이든 네. 성공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뭐 이런 내부 판단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제3지대에서 빅텐트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인식이 지금 꽤 이렇게 넓게 퍼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이제 각자 지금 각계약진으로 신당을 만들잖아요. 뭐 이달 20일쯤 해서 뭐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제 이달 말쯤 되면 네. 뭐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지고 이미 만들어진 뭐 새로운 선택 뭐 한국의 희망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뭔가 제3지대 빅텐트를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지금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한 이달 말까지면 한 25일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이게 얼마나 잘 성사가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빅텐트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힘들기는 해요. 과거 한국 정치사에서 보면 제3지대가 하나로 뭉쳐서 빅텐트를 만든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워낙 지금 그 현재 어찌 보면 활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그 활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하고도 연관돼 있어요. 근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착륙을 해버리면 네. 자기네들의 입지는 더 줄어든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결국
빅텐트 외에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 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내부에서 굉장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 점을 보면 저는 이낙연 전 대표 쪽도 마찬가지로 이준석뿐만 아니고 기타 여러 정당들과의 빅텐트 문제를 저는 모색하고 있을 것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 여부를 한번 보죠. 네. 허은하 전 의원이 이제 그 개혁신당이 총선에서 20석 이상은 차지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방송에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한편 그 이낙연 신당은 그 오영훈 이제 그 제주지사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합류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제 밝혀서 좀 이제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빅텐트 가능성 그 이낙연 신당 중심으로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낙연 신당을 만들면은 제주지사가 따라 나갈 것이다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네. 사실은 별로 기사가 별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공개적으로 밝혔으니까 이제 뉴스는 뭐 보도를 네. 할 수 있습니다만. 또 이낙연 신당이 처음부터 무슨 그림을 가지고 출발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그 귀국 이후에 작년 11월에 좀 대형 인터뷰를 처음 사실 제가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무슨 신당 창당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윤석열 정권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겠다. 걱정을 많이 했고, 또 민주당이 이대로 가면 총선 어렵다. 이재명 대표 체제로 그냥 가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했었죠. 그런데 뭐 신당, 탈당 이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인터뷰를 계속하면서 발언 수위가 올라가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무슨 신모 원료를 가지고 창당 계획을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갈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는 대로 앞으로 전국이 전개될까요?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아까 우리 이준석 신당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다른 정당 사정하고 매우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신당 중에 사실은 가능성으로 치면 이준석 신당은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낙연 신당이 출범을 하면 아마 민주당에는 타격이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낙연 신당이 성공하느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나중에 시간이 이제 좀 흐른 다음에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혹시 뭐 결합을 한다. 그럴 경우에 누가 더 대선 주자로서 지지도가 높을까요? 그 즈음에. 어느 한쪽이 한쪽을 흡수하는 모양새가 될 것이다. 거기서 흡수당하는 쪽은 그게 누가 됐든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처지에 좀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낙연 신당이 이제 창당이 될 경우 민주당에 타격은 줄 수 있지만 자신의 그 신당에는 총선에 큰 어떤 뭐 많은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이준석 신당하고 합치면 네. 그게 이제 제3지대 효과가 생기겠죠. 빅텐트에서는 가능하지만. 예, 이제 그런 게 성사가 되면 뭐 네. 제3당이 약진을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민주당 혁신계 이제 그 이원욱 의원, 그 원칙과 상식 이게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인데 최근 이 행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퇴원 전이라도 상태가 이제 호전이 되면 기자회견을 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전히 그 통합 비대위만이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길이다 입장을 이제 밝혔습니다. 원칙과 상식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통합비대위를 받아들인다면 원칙과 상식이 탈당을 할 명분이 없겠죠. 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통합비대위를 아주 조기에,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 요구하는 건 원래 작년 말이었어요. 네. 작년 말 지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이제 사실상 공천 그 어떤 설계가 전부 끝난 다음에는 혹시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조기에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원칙과 상식이 어떤 형식으로든 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원칙과 상식의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탈당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마 탈당을 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고 그러면 뭐 자기네들이 또 무슨 당을 만들거나 뭐 그러진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네. 뭐 그 이낙연 신당에 합류 안 한다 그러지만 결국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낙연 신당 쪽으로 흡수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제3지대 뭐 이런 걸 모색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성 기자님. 글쎄 좀 봐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문에 좀 상당히 변화가 생긴 건 사실이에요. 오늘 민주당의 그 청년위원회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신당 탈당, 신당 창당 또 탈당 이렇게 예고한 정치 선배님들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성명을 냈고요. 민주당에 그런 정서가 있으세요. 지금 대표는 목에 흉기로 찔려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네. 무슨 탈당을 한다는 거냐. 이건 도리상, 인간의 도리상 옳지 않은 얘기다. 근데 사실 이 정치라는 게 이런 변수 하나하나가 다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 시간이 늦춰지면서 좀 동력이 좀 사그라지는 그런 측면이 확실히 있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고요. 다만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 4명 입장에서는 뭐 지금 시간이 좀 뒤로 가는 거지 뭐 우리 요구를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하던 얘기를 하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혹시라도 김부겸, 정세균 이런 전 국무총리들이 좀 어떤 제3의 중재안, 절충안 같은 걸 내서 이재명, 이낙연이 양쪽을 좀 혹시 설득을 낼 수 있다면 네. 그게 현재로서는 좀 수습안이 될 수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좀 성격이 워낙 좀 독특한 스타일이고 또 이낙연 전 총리도 좀 최근에 뭐가 좀 이상해요. 과거에 좀 굉장히 합리적이었던 그 이낙연 전 총리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지금 타협이 좀 가능한지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좀 전망이 굉장히 좀 불투명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월 말까지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이슈는 최근에 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에 대한 겁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시절에 SNS 이제 글에도 올렸었고 또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한일 간의 독도 영유권 분쟁에 존재한다고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고 독도와 관련한 영토 분쟁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좀 상충되고 배치되는 게 아니냐. 바로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신 장관은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지만 민주당은 신 장관의 이제 파면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 발언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저게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 그 현직에 있을 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제 비례대표 의원 시절에 나왔던 SNS에 올렸던 그런 글들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신원식 장관이 그러니까 이 분쟁이라는 의미의 정확한 외교적 뜻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독도를 놓고 한국과 일본 간에 뭐 서로 우리 땅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사전적 의미로 따지면 분쟁은 맞거든요. 네. 그러나 이걸 외교적 의미로 따지면 이 분쟁은 없는 거예요. 우리 네. 땅이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건대는 신원식 장관이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인지 이런 부분에 관한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양해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해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우리 일단 첫째 사과를 해야 돼요. 아니 장관 되기 전에 했던 말이니까 지금 뭐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국회의원 때 했던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 장관을 사퇴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일단 사주에는 해야 되고요.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맥락이 어떤 거다. 자, 그 설명을 들어보고 민주당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상식을 가진 국민적 시각으로 볼 때 아 그런 얘기구나 라고 이해가 되면 장관을 계속하는 거고 네. 이해가 안 되면 내려와야 돼요. 저도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해서 이제 발언을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은 SNS에 썼던 거를 또 비공개 처리했다고 그래요. 네. 아니 당당하면 그냥 놔둬야지 이걸 왜 비공개로 지워버립니까? 아주 그 명색이 국방부 장관이나 되는 분이 아주 좀 태도가 좀 비겁한 것 같아요. 발언이 이런 겁니다. 지금 한일 간의 과거사,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45년 이전에 군국주의 일본하고 그 이후에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냐. 이렇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 취지는 알겠어요, 맥락은. 그런데 네.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왜 대변인이 여기저기 나와서 우물우물 설명하고 해명하게 만듭니까? 일국의 장관이면 이런 식으로 처신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죄하고 설명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면 장관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사퇴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을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또 한 줄 논평을 해주실지 궁금한데 먼저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했듯이 사실은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뭐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좀 기류가 바뀐 듯이 보입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나 이낙연 전 대표는 그 연대 문제에 관해서 조금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들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되지만 네. 일단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제3지대 빅텐트 가시권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이걸 해외 언론에서도 막 주요 뉴스로 다뤄서 참 나라 망신을 지금 톡톡하게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저는 이게 증오와 적대 언어를 쏟아내는 정치인들한테도 상당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고 직후에 무슨 뭐 한쪽에서는 이거 자작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떻게 자작극이 가능합니까 이게? 또 한쪽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을 것이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왜 시켜요?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인들이나 유권자들이 좀 약간 좀 병들은 것 아닌가? 좀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취지에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 증오와 분노가 정치를 망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을 위한 움직임 그리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발언 논란까지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